철학은 이제 이런 걸 논의할 깜냥이 못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실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그냥 좀 입을 닥쳐라. 안녕하세요. 리터러시 교육 채널 언어의 정원의 대표 이동규입니다. 자, 오늘 지식의 정원 코너에서는 철학 개념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사실 이 영상은 처음부터 작심하고 기획했던 건 아니고요. 얼마 전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 중에 국어공부법 강의 영상이 하나가 있었잖아요. 이 강의 중에 제가 예시로서 분석 철학 얘기를 좀 하게 됐는데, 이 영상 보시고 난 뒤에 이 분석 철학이 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왕에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이 철학의 역사와 관련한 개념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영미 철학과 연관된 철학 개념 하나를 좀 알려드리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짧게나마 여러분들께 이 현대 철학의 메타 컨셉 하나를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언어적 전회라는 철학 개념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게 헷갈릴 거예요. 영미 철학, 언어 철학, 분석 철학, 그리고 또 기호 논리학. 도대체 얘네들은 뭐가 어떻게 서로 다른 거야? 이런 의문이 아마 들 겁니다. 그냥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선은 4개 다 그냥 한 통 속이라고 생각하세요. 다 그냥 서로 비슷비슷한 범주, 비슷한 군에 속하는 철학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치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이 제시한 개념을 살짝 패러디해서 인용해보자면 그냥 넷 다 가족 유사성을 띠고 있는 학문들이라고 이해해 두시면 편해요. 이러한 가족 유사성이라는 범주화가 아주 엄밀하고 정밀하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칠게나마 대충은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네들을 일군의 가족이라고 칭할 수가 있다면 얘네를 가족답게 만들어주는 모종의 본질, 아주 근원적인 공통점 정도는 있겠죠. 대체 그러한 공통점이 뭐냐?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현대 철학의 메타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명칭하야 언어적 전회라는 겁니다. 언어적 전환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언어적 전회나 언어적 전환이나 둘 다 같은 말입니다. 자, 누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다고 쳐봐요. 야, 대체 현대 철학이 뭐야? 그건 대체 칸트나 헤겔식의 이 근대 철학이랑은 뭐가 어떻게 다른 건데? 자,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제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이제부턴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그건 한마디로 말하자면 언어적 전회라고 할 수 있지. 아주 심플하게는 그냥 이렇게 대답해주면 되는 거예요. 언어적 전회. 그게 바로 현대 철학의 캐릭터를 한 방에 규정해주는 현대 철학의 메타 컨셉입니다. 저도 평소에 여러분들한테 철학책이라든가 철학자들, 철학 이론들, 이렇게 철학 관련한 지식들을 많이 알려드리고는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제 철학이라는 학문은 제왕의 학문은 아니죠. 퇴물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이젠 어느 정도는 변방의 학문이라고 생각해요. 바로 이렇게 철학이 제왕의 지위를 내려놓고 속칭 학계의 일타 자리를 양보하게 된 이 시발점 같은 성격이 바로 언어적 전회입니다. 이걸 본격적으로 촉발시킨 철학자가 그 유명한 비트겐슈타인이고요.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간단해요. 이 언어적 전회란 게 무슨 뜻이냐? 이제부턴 철학의 관심사를 인간의 언어, 그 언어적인 속성, 논리, 기호 등과 같은 데에만 집중시키자는 견해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으로 대표되던 이 서양 철학의 고대 시절부터 끝으로는 칸트라든가 헤겔로 대표되는 이 근대까지 쭉 철학의 관심사였던 신의 존재라든가, 그래서 이걸 흔히 존재론이라고 하죠. 또 사물과 현상, 이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에 관한 지식을 추구하는 일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식을 추구하는 방법론 자체를 고민하는 일이라든가, 그래서 이걸 전통적인 철학에서는 인식론이라고 했고요. 아니면 또 아름다움이라는 건 뭐냐? 미와 익추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편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와 같은 미학적 논이라든가, 여하튼 이딴 담론들은 그냥 다 집어치우라는 거예요. 철학은 이제 이런 걸 논의할 깜냥이 못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실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철학이 집중해야 할 대상은 인간의 언어밖에 남지 않았다. 철학이 말할 수 없는 영역과 분야들에 대해서는 이젠 그냥 좀 입을 닥쳐라, 이런 주장을 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언어적 전회라는 개념의 핵심이에요. 자,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르네상스라고 하잖아요. 과거 이 르네상스가 진행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서유럽을 중심으로 이 근대 과학이 정말 비약적으로 발전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근대 철학자들 한번 잘 보세요. 많든 적든 크든 작든 간에 뭔가 과학자스러운 면모가 아주 조금씩이라도 섞여 있어요. 데카르트도 수학자였죠. 뉴턴도
철학자였어요. 칸트의 대표적인 서적이죠. 이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것도 엄밀히 따지면 이 과학적 방법론과 관련한 책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런데 이렇게 철학자랑 과학자가 어느 정도 겸업이 가능했던 시대적 상황이 1900년경이 되면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이때부터 이 철학과 과학이 진짜로 완전히 분리가 돼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사물과 현상을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과학이 철학보다 상대적으로 더 우위를 점하게 되죠. 이제 철학은 더 이상 세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확장시켜주는 그러한 기능 내지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내지 못해요. 과학이 훨씬 더 그럴듯하고 설득력 있는 해석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게다가 그 과정이라든가 검증 방식도 철학보다 훨씬 객관적이고요. 자, 철학의 몰락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존재론이나 인식론 측면에서 과학에게 지배권을 뺏겨버린 거죠. 게다가 과학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다양한 학문들이 탄생합니다. 역사학이라든가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 심지어 예술까지도 하나의 학문 분야로 인정받기 시작하죠. 철학은 이렇게 아주 오랫동안 화려하게 입고 있던 자신의 두꺼운 옷을 하나씩 한 풀씩 다른 애들한테 뺏기기 시작해요. 옷을 한 겹씩 벗게 된 거죠. 그렇게 거의 나치가 되어갑니다. 결국 남은 건 뭐냐? 언어 논리뿐이에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직언 아닌 직언, 재현 아닌 재현을 하게 된 거죠. 자, 우리 이제 철학자들은 좀 겸손해지자. 그래서 현대 철학을 기호 논리학 또는 논리 실증주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인간의 언어는 일종의 기호죠. 이렇게 하나의 기호로서 인간의 언어 행위에 담긴 규칙성과 정합성, 그리고 그 명제로 참과 거짓을 드러내주는 구체적인 메커니즘, 또 언어가 과연 실제를 드러내줄 수 있는지 여부, 아니면 실체를 반영해줄 수 있는지 여부, 이러한 것들을 논리적으로 탐구한다. 그런 의미에서 기호 논리학 내지는 논리 실증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언어를 탐구하니까 언어 철학이라고도 하는 거고요. 또 기호를 분석, 즉 분석을 하니까 분석 철학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럼 이 영미 철학이라는 말은 또 뭐냐? 이렇게 언어 자체에 집착하며 연구를 하는 학자들이 대개 영미권역에서 활동을 하는 철학자들이라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꼭 영국 철학 전체가, 아닌 미국의 철학자들 전체가 다 그렇다는 뜻은 당연히 아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현대 철학을 특징짓는 메타 컨셉으로서 언어적 전회라는 말을 배워봤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이 언어적 전회라는 말을 알고 계시면 현대 철학을 대표하는 철학자들이죠. 철학자 러셀의 기술 분석이라든가, 비트겐슈타인의 그림 이론이라든가, 프레게의 지시체 개념이라든가, 콰인의 논리학, 심지어는 최근 수능에도 나왔던 거죠. 가능 세계론에 관한 배경 및 맥락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철학자들과 이 이론들이 다 언어적 전회의 일환들이거든요. 우리에게 남은 건 이제 언어뿐이다. 그러니까 언어라는 기호 자체를 아주 철저하게 파헤쳐보자. 이게 모든 현대 철학을 관통하는 근본 태도이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제 채널 강의 영상에서 늘 그랬듯이 오늘 강연 내용과 관련한 과제물, 과제 콘텐츠를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쓴 과제 결과물이라든가 스피치, 에세이, 논술 글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싶으신 경우, 또는 영상 발제문에 대해 제가 직접 작성한 예시 답안이 필요하신 경우, 그 외에 국어 공부법이라든가 인문학 공부법, 독해법, 독서법, 시간 관리나 멘탈 관리 등에 관한 클리닉 상담, 코칭이 필요하신 경우엔 영상 아래쪽 설명란에 적힌 1:1 링크를 타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자주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유튜브 강의를 그냥 보고 듣는 걸로만 끝내는 것보다 직접 글로 쓰고 말로 표현하는 것만큼 자신의 인생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그러한 공부법도 또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삶 절대 썩히지 마시고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 지적인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